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공직사회와 정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우울한 추석을 맞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한표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포도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포도 생산 농가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치자금법 1심 선고가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정가에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을지연섭 강평회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지사. 내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비장한 표정입니다. 홍 지사는 평소 지난 1년여 동안 10여 차례 공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크게 그 상황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무죄가 날 거라고 대부분. 공무원들은 홍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고 내년에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지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은 유죄 선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면 주민 소환과 연계해 홍 지사 사퇴 운동을 한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 지사의 1심 선고에 따라 경남의 정치적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많은 동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는데요. 경남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합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원청조선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지 20여일. 월급과 퇴직금 24억 원을 주지 않고 협력업체인 회사가 파산한 겁니다. 남호 씨는 부모님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명절을 농성장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명절이라면 일단 손에 뭐 들고 집에 찾아가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올해는 못 될 것 같지 않고 여기 있으려고요. 조선소 협력업체가 밀집한 거제 산업단지. 컨테이너에 근로자 20여 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합니다. 체불임금 때문입니다. 홍용원 씨는 올해만 회사 두 곳에서 모두 6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 못 받은 게 나 한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이 받아야 되니까 다 같이 오늘 결정을 보고 행동을 하고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까지 거제 통영 고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해보다 배로 급증했고 이 때문에 올해 경남 전체 체불임금도 9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체불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늘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지난 한 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마저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신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 또 추석이고 오더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식들 입장으로서 마음도 안 좋고. 풍성해야 할 명절이 실업과 체불임금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겐 쓸쓸함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거제 김한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의 수사한 데 이어 김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을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거제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거제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온 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를 상대로 인허가 청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배경과 대가성 여부,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받은 게 김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추후에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건설업자가 새누리당 거제당협 간부인 만큼 김 의원 측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김 의원이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받은 데 이어 사무국장까지 전격 체포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저가의 수입 포도가 밀려들면서 국산 포도 농가들이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익이 감소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째 고향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온 이동기 씨. 높아지는 인건비와 포도값 하락으로 수익이 해마다 줄면서 올해 수확을 끝으로 포도 농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올해는 300원, 400원 이래 그래 받아가지고는 농사 비용 원가가 안 나와가지고 인근 또 다른 포도밭은 아예 폐허로 변했습니다. 거창에서만 2년 새 전체 포도 농가의 3분의 1 이상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맘때쯤 열매로 가득해야 할 포도나무는 이렇게 고사하고 있고 농장 전체는 숲풀로 뒤덮였습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포도 수입량은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6만여 톤이 수입됐습니다. 수입산 공세에 국산 포도를 찾는 소비자가 줄면서 폐업 농가가 속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포도 재배 면적 역시 2000년 2만 9천여 헥타르에서 지난해 1만 5천여 헥타르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폐업 농가들이 주로 사과와 복숭아 등으로 전환하다 보니 이들 작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입 관리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과수 시장 자체는 계속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작물로 수익이 좋다고 하면 그쪽 작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정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폐업만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과수 농가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의 의견에 대한 효력을 두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법 4조 1항에 따라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려면 창원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경남도의회가 반대하면 광역시 승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경남도의회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5인 이상 대가족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반 가구는 월 평균 223kW의 전기를 사용해 27,930원을 전기요금으로 내지만 5인 이상 대가족의 경우 2배가량인 459kW를 사용하고 요금은 3배가 넘는 97,150원을 납부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현행 대가족 요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8척을 수주하는 데 그치는 등 조선업체 보유 일감이 1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은 41척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22척을 수주했고 한국이 8척, 일본이 3척을 수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체 수주 잔량은 2,300만여 톤으로 2003년 10월 이후 12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창수협조합장 60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고 금품 액수는 크지 않지만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대구, 굴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